남쪽에서 올라온 보고들이 또 다른 보고와 만나서 서로 교미를 해서 혼종이 탄생을 했다. 즉 잡종 보고가 탄생을 했다. 이게 왜 문제냐? 우리 보통 내장이나 장기류, 특히 알집에 맹독이 분포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잡종 보고의 가장 큰 문제는 살이나 껍질에도 독성이 분포할 수 있다. 그러니 믿고 먹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며칠 전에 어떤 기사가 다음 메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떴는데,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많은 제보가 들어왔고, 이게 정말 사실이냐? 이게 사실이면 큰일 났다. 우리 앞으로 보고회를 뭘 믿고 먹지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손질하면 괜찮다? 믿었다가 큰일, 상식 뒤집은 돌연변이 출현, 바다에 무슨 일이? 참고로 제가 요 며칠 동안 요 편도염을 아주 심하게 앓아서 밤마다 39도 고열에 식음 전폐를 했어요. 지금 컨디션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데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다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968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의 표충수온이 많이 올랐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이 전 세계 다른 해역보다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바다 환경도 눈에 띄게 변한다. 그중 하나가 어종전환, 즉 찬물에 살던 명태나 오징어 같은 한류성 어종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으로 이를 접한다. 하지만 또 하나의 어종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어종이 등장한다. 바로 이 잡종보고가 그 예시 중 하나라는 겁니다. 적정 온도를 찾아 북상하는 보고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보고들이 다른 종류의 보고들과 만나 교배한 결과로 나타난 보고다. 혼종인 거죠. 교잡종인 거고. 최근에 해수온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남쪽에서 올라온 보고들이 또 다른 보고와 만나서 서로 교미를 해서 혼종이 탄생을 했다. 즉 잡종 보고가 탄생을 했다. 이게 왜 문제냐? 잡종 보고일 경우 우리가 기존에 익히 알던 그 보고의 독성이 분포되는 그 부위, 이 상식이 사실상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내장이나 장기류, 특히 알집에 맹독이 분포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잡종 보고의 가장 큰 문제는 살이나 껍질에도 독성이 분포할 수 있다. 그러니 믿고 먹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될 경우, 즉 잡종 보고의 출현 빈도가 점점 빈번해질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고 전문점에서 보고를 식용할 수 있겠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 기사에서는요, 잡종 보고의 출현이 이제 해수온 상승에 의한 것, 여기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참복과 자주복입니다. 이 기사의 첫 번째 사진을 보면요, 교잡 의심종이라고 해서 이 잡종 보고를 사진에 올려놨는데,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뒷지느러미입니다. 이게 교잡종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보고는요, 자주복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 보고종입니다. 또 아래쪽에 이 보고 사진이 또 나와 있는데요, 참복과 자주복의 중간형이라고 해서 아까 봤던 그 사진이 또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요 잡종보고란 것은요, 참복과 자주복이 서로 짬짬이에서 태어난 혼종을 말하는 겁니다. 참복, 자주복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흔히 이제 복집, 보고 전문점에서 가장 비싼 보고 회라고 한다면 참복과 자주복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접대용 요리라고 알려질 만큼 고가의 그 보고 코스 요리에 꼭 등장하는 그런 보고 종류인데요. 문제는요, 여기서는 참복과 자주복이 같이 교미를 해서 이 잡종이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들 잡종은요, 아주 오래전,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여기 생선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주복을 집필하면서 참복과 의 관계에 대해서 집요하게 제가 파냈던 적이 있었어요. 자주복과 참복은 생김새가 매우 흡사해 1940년대까지는 동일종으로 간주해 왔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로 두 종은 분리되었고 학명도 구분하기에 이르렀다. 성장 크기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자주복은 최대 70cm 넘는 대형 보고류지만 참복은 고작 40cm 정도에 그친다. 성장 속도, 타산성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자주복이 수산업적 가치가 높고 맛도 더 좋아 일본에선 일찌감치 양식어로 길러졌지만 참복은 그러질 못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참복과 자주복은 서로 관계가 없는 이종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렇듯 자주복과 참복은 그동안 명백히 다른 종이었음을 학술적인 근거로 설명해 왔지만 보거 전문점과 시장에선 똑같이 취급하거나 자주복을 참복이라 불러왔다. 그러던 어느 날 자주복과 참복, 흰점 참복이 동일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경입니다. 부경대학교 연구진은 한국산 자주복의 분류학적 재검토란 연구에서 자주복의 근현종으로 알려진 참복과 흰점 참복이 사실은 자주복에서 파생된 형태의 변이라는 결론을 지었다. 이들 종 사이에서 나타나는 채색과 무늬는 지역변이나 종간변이가 아닌 종래 변이, 즉 개체 단위의 변이라는 사실이 분자 분석 기법의 발달로 밝혀진 것이다. 즉 DNA 분석으로 밝혀진 것이죠. 이거 좀 전문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보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제발 알아두세요. 지금도 어류도 가면은 참복과 자주복이 서로 다른 학술적 명칭과 학명으로 따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는 거의 비슷한데 잘 보면은 서로 다른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두 어종 모두 이 가슴 지느러미 근처에 커다란 검은 반문이 있죠. 여기까지는 이 두 종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차이가 나는데 참복은 등 쪽에 점이 없거나 있어도 2개에서 4개 정도밖에 산발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자주복은 이 몸통에 아주 많은 수없는 검은 반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차이가 애매한 중간 개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참복과 자주복을 구분하기가 좀 모호했죠. 그래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자주복의 경우는 요 뒷지느러미가 하얗거나 거의 검은색이 있어도 하얀색이 훨씬 많습니다. 반면에 참복은 요 뒷지느러미가 검은색이 많죠. 그래서 이 기사에 나오는 요 참복과 자주복의 사진을 보면은 타입 1을 보시면 반문이 없다. 즉 이 참복의 특징을 가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뒷지느러미는 자주복의 특징인 흰색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섞인 거죠. 이제 또 타입 2를 보면은 또 정반대의 양상입니다. 반문이 되게 많아요. 등 쪽에. 이건 자주복의 특징이죠. 그러면은 뒷지느러미는 하얘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복의 특징인 검은색 뒷지느러미가 나타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자주복과 참복이 서로 교미에서 나타난 혼종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부경대에서 밝힌 같은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고요.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이러한 소식에도 가장 발빠르게 대처해야 할 일본이 여전히 이 두 종을 구분짓고 있어서 향후 관계를 매듭짓는 보다 확실한 학술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여기 책에는 쓰여 있습니다. 일본이 이 두 종을 여전히 구분하고 있는 이유,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추론에 불과합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이 자주복 하면 일본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복어를 많이 먹는 국가입니다. 특히 이 자주복은 크기도 크게 키워서 출하를 하고 상품성도 그만큼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국가 중 하나죠. 보고회 또는 음식과 관련해서 그 어떤 나라보다 식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도 발달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주복을 엄청나게 애지중지해요. 특히 이 자주복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참복에 비해서 상품 가치가 뛰어나거든요.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자주복 양식은 국가적인 그 양식 브랜드나 다름이 없습니다. 반면에 참복은 가치가 자주복보다는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주복과 참복이 같은 종이다 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기존의 이 자주복 또 양식어가 시장에서의 어떤 브랜드 서열과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겠죠. 가격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보고의 독성, 부위의 문제입니다. 종이 만약에 합쳐진다거나 혹은 교잡이나 변이를 일으킨다, 이런 혼종들이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소비자가 먹어도 되는 이 부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보니 일본 정부에서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물론 보고는요, 종류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부위와 먹을 수 없는 부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부분 맹독인 부위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주로 이제 간장, 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알집, 그 외에 내장 기관들은 대부분 다 맹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먹을 수 있는 부위는 살과 껍질과 뼈와 그리고 수컷 보고에 들어있는 요 일입니다. 시라코라고 하죠.
이거는 종류 불문하고 거의 공통 상황이긴 한데 가끔 이제 난방계 보고 따뜻한 물에서 잡힌 보고는 껍질에도 약독이나 강독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가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이게 보고 껍질의 식용 여부 때문에 좀 복잡해진 겁니다, 상황이. 그런데 이 껍질에 독이 있냐 없냐는 혼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식지 환경에 따른 것이거든요. 같은 종이라도 남쪽이 서식하는 개체일수록 이 껍질에 약독 내지는 강독이 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이 이제 손질하면 괜찮다, 믿었다간 큰일, 상식 뒤집는 돌연변이 출현이라고 얘기해서 이 자주복과 참복의 혼종을 언급했지만 사실 이 혼종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거 혼종이라 하더라도 식용 불가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서식지 환경에 따라서 껍질에 약독 내지는 강독이 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원인을 참복과 자주복이라는 서로 다른 이 종이 서로 이렇게 교미해서 이상한 혼종이 나타났다인 것처럼 지금 뭐랄까 공포감을 좀 조장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기사는 물론 이 조회수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제목을 과장할 수 있는데요. 저도 물론 유튜버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제목을 과장하는 것과 사실 자체가 틀어진 것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과장이라기보다는 사실 여부가 제가 보기에는 다르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기사 내용의 논리가 좀 무색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주로 먹는 보고, 참복과 자주복을 예를 들면 대부분 뭐예요? 양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참복회를 쓴다고 한다면 한번 보세요. 수조에서 놀고 있는 것들 자주복입니다. 대부분 다 양식을 쓰고 있고요. 심지어 무독인 보고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그래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 조리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손질을 하고 있겠죠. 이 기사 때문에 놀라서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